브리저튼 시즌3가 2부까지 다 오픈됐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처음에 브리저튼 본 이유는요, 심플했어요. 손남선녀가 찰랑찰랑 드레스 입고 무도회에서 춤추다가 유치 뽕짝하게 사랑에 빠지는 얘긴데 상상 속에 있던 영국 귀족들을 제대로 화려하게 보여주고 야릇하게 돼서 좋았던 거죠. 근데 다양한 인종과 멋진 메시지를 담으려다가 시즌2에서는 살짝 주춤했던 것 같은데 시즌3를 볼 때는 뻔해도 좋으니까 하던 가락만 좀 맞춰주면 어떤 메시지를 담건 다 봐줄게 라는 마음으로 봤고 사실 그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오글거려도 사랑이 이루어졌고요. 가족과도 훈훈했고 자아도 찾고 야하고 브리저튼 재밌게 본 얘기도 하고요. 브리저튼을 2배로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되는 책도 소개합니다. 먼저 드라마 본설부터 한번 쫙 풀어볼게요. 시즌3의 주인공은 역시나 콜린과 페넬로페였죠. 자기를 찐따라고 생각했던 여자 캐릭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짝사랑하다가 성공합니다. 우정이 사랑이 되는 얘기는 100번을 봐도 훈훈하니 왠지 좋은 것 같잖아요. 다만 콜린이 페넬로페한테 연애 코칭을 해주는데 AI 챗봇보다 나을 게 없는 수준이라서 저는 그렇게 허술한 게 좀 아쉬웠고요. 또 사랑이 불타올랐다가 식었다가 다시 사랑하게 되는 요 감정선이 저는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갈릴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콜린처럼 괜찮은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앤서니처럼 보수적이지도 않고 베네딕트처럼 방탕하게 놀지도 않고 심지어 시즌1에서도 막 되게 공 있는 사랑꾼이었잖아요. 이번 시즌에서 막 탄탄한 몸을 자랑하면서 슬림한 톡선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매너남이 돼서 왔습니다. 콜린이 하는 사랑 고백은 좀 오글거리기는 해도 다 멋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페넬로페는 사실 시즌 내내 좀 짠한 캐릭터였죠. 월플라워라는 말 자체가 있는데요. 무도회에 가도 춤출 사람이 없어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스타일링을 바꿔가지고 확 예뻐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살짝 좀 답답한 면이 있긴 있었죠. 결국 작가로서의 재능과 사랑하는 남자 콜린 2마리 토끼를 잡았으니까 진정한 위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서 의외로 입체적인 인물로 보이면서 애정을 잡았던 게 크레시다 캐릭터였어요. 시즌 1, 2에서는 되게 표독스럽고 이기적인 악역으로만 나왔는데 와 실제로 보면은 진짜 키 크고 말라가지고 옷발 제대로 받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서는 결혼 압박을 어떻게 받고 있었고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교계에서 그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지가 다 이해가 되다 보니까 묘하게 또 애정이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같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탈출하고 싶어서 나름 머리를 쓴다고 쓰는데 그게 문제를 더 키우죠. 사실 신분으로만 보면은 고생할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짓누르는 규범과 한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걸 크레시다를 보면서 느낍니다. 제일 짠했던 장면은요. 자기를 유일하게 친구로 대해줬던 게 엘로이즈다 라고 막 눈물 글썽이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해졌는데 마지막에는 권선징악에 따라서 그런 결말을 맞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만 더 행복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가 시즌이 거듭될수록 애정이 깊어지는 이유는요. 비중이 적은 인물이라도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겪고 있는 갈등과 성장을 보면서 주연이 아니더라도 마음 쓰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내가 그 사회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인물을 하나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꽂힌 사람이 바로 베네딕트입니다. 되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를 갈구하고 있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철드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늦게라도 철들면 되게 재밌을 캐릭터가 베네딕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화려한 무도회, 패션 얘기, 결혼하고 빙구가 된 것 같은 앤소니 한 3시간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다? 책 유튜버잖아요. 재미없게 공부하듯이 책 얘기 안 할 테니까 나가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은 배경이 되는 영국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드라마만 보면 됐지 뭘 굳이 책까지 읽어야 돼? 싶을 수도 있지만요.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책 이렇게 몇 장 펼쳐보는 거지 안 그러면 아예 책 펼쳐보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전부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딱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에어컨 잘 나오는 자리 딱 맡으시고 후다닥 읽은 다음에 매점 가서 라면 한 그릇 뚝딱 때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먼저 왕과 왕비가 있던 시대니까 짧게 소개하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죠. 이 책에서는요, 조지 3세와 4세, 빅토리아 여왕까지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저튼의 배경은요, 리젠시 시대라고 하는 조지 3세가 미쳐버려가지고 아들 조지 4세가 섭정을 했던 기간인데요. 이때 생겼던 영국 귀족 사교계의 변화가 다음 빅토리아 시대까지 쭉 이어지니까 요 세 왕의 이야기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작부인 되려고 드레스 입고 홍차 마시는 딱 전형적인 영국 귀족 문화를 빅토리아 시대라는 표현으로 퉁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분량도 많이 되지 않아요. 브리저튼의 스피노프였던 샬롯 왕비에서는 조지 3세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브리저튼보다 샬롯 왕비가 더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브리저튼을 봐야 이해가 가고 재미가 있기는 해요. 샬롯 왕비가 좀 더 애틋함이 강하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담고 싶었던 메시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게 드러났어요. 이번 시즌에서도 샬롯 왕비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레이디 댄버리와 바이올렛 브리저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왠지 역사책이라고 하면 웅장한 역사적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재밌게 읽어도 되는 책이에요. 브리저튼이랑 가장 가까운 거는 이 사교계 가이드겠지만 초반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무도회 부분만 똑 떼서 읽어도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권을 끝까지 다 읽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휘슬다운 목소리로 더빙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는 진짜로 사교계에 들어가려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서 어려운 걸 다 알아야 돼? 더럽고 치사해서 사교계 안 들어갈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은 되게 고급스러운 브이로그를 책으로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꼈다면 이 책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총정리가 되면서 친절한 설명 방식이고요.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세계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 책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사교계를 다룹니다. 아까 브리저튼은 그 바로 앞에 리젠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기적으로 바로 붙어있는 데다가 브리저튼에서는 되게 미화된 부분들이 빅토리아 시대로 가면서 조금 더 속물적으로 변한 것도 있고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이런 디테일들이 더해졌고 좀 변화가 반영되었구나 하는 차이를 보는 재미를 책을 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시즌 3까지 오다 보니까 얘네는 왜 이렇게 레모네이드를 자주 마셔?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봤어요. 귀족들이 다 런던에 사는 건 아니에요. 의회가 봄에 시작하니까 가족들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사냥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무도회도 가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사교계 시즌입니다. 봄에 시작해서 겨울 전에 마무리가 되니까 여름이 피크였겠죠. 에어컨도 없는 데서 춤을 추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싶었을 겁니다. 큰 집에서 무도회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춤추는 데랑 음료수 마시는 곳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방금 춤을 춘 남자와 음료수를 먹으러 음료수 방에 갈 수는 있는데 다시 춤추는 공간으로 갈 때 다른 남자랑 가면 굉장히 큰 실례였다고 해요. 이번 시즌에서 프란체스카가 사마다니 경이랑 썸을 타다가 킬마틴 경한테 마음이 막 움직이죠. 사마다니 경이 음료를 갖다 주는데 프란체스카가 안 먹는 걸 보고 부림질리고 엄청 호들갑을 떱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결례였고 가십거리가 될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보고 이 장면을 보면 두 배로 재밌어지겠죠. 굉장히 작은 행동 같지만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서 은밀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교계의 에티켓은 복잡해야 됐을까요? 이 당시의 영국을 생각해보면요. 산업혁명도 있었고 외국의 식민지도 많았을 테니까 경제가 쭉쭉 성장했겠죠. 그럼 돈 많아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중류층이 상류층이 되고 싶은데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또 어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쉽게 빼내지 못하게 막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와 규범으로서 안 된다고 선을 확 그은 게 아니라 에티켓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권위를 유지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무도회장에서의 규칙은 약과고요. 사교의 가이드를 보면요. 우선 그들의 집에 방문을 해서 친구가 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소개를 해서 이 사람 좀 괜찮은데 사교계에 넣어줄래? 마음이 있는데 이 행위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방문 카드라는 게 있었대요. 초대장 같은 개념인데요. 이걸 들고 와도 바로 주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변호사가 패드링턴 부인을 찾아오는데 하녀가 집에 안 계신다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집에 방문을 하더라도 하인을 통하지 않으면 주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레이디 댄버리 동생이 갑자기 방문했을 때 내 시종은 일도 안 하냐? 라고 했던 게 이해가 가시죠. 다시 방문카드 얘기로 돌아오면은 방문카드 들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집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문카드를 그 집에 놓고 가서 부재중 방문을 알리는 게 예의이자 인맥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놓고 가면 또 안 됩니다. 제 현관에 우편함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방문카드를 넣고 가면 안 됩니다. 에티켓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놓는 거 아니고 귀퉁이를 점내만에 하고 아주 까다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와야 이 사람 좀 받아줄만 하다 라고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까다로운 규칙이 있었던 거죠. 이번 시즌에서 갑자기 귀족이 돼버린 몬드리치 부부 아시죠? 유산을 상속받아서 되긴 했는데 빅토리아 시대로 넘어가면은 귀족 개념을 넘어서서 신흥 부자들이 사교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몬드리치 부부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도 잘 적응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중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데는 좀 텃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사람을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예법을 만들고 피말리게 눈치를 주는 그때의 사람들의 속물 근성을 풍자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현실적이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책으로 그 당시의 영국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은 느껴지는 바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볼 때에는 이번 시즌에는 어떤 팝송을 클래식을 해줄까? 얼마나 특이한 드레스를 입고 나올까? 이런 영상미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근데 책으로 그 당시의 생활상을 조금 더 알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어떤 소수 집단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새로운 사람이 유입된다는 즐거움을 포기를 할 수 없어서 신입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만 조절을 하는 형태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의 엄마 모델 야노시호 아시죠? 좋은 사립 학교인가 유치원에 보내려고 회색 정장 같은 거 입고 그런 복장 규칙 지켜가면서 찍힌 사진 봤던 기억도 나고요. 뉴욕의 진짜 상류층들은 이런저런 조건들을 까다롭게 받쳐야 자기 커뮤니티 안으로 받아준다라는 글을 봤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은 제사를 치르는 예법이 까다로워지게 된 것도 신분을 보장받고 특권층이라는 배타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복잡해지고 지역마다 가문마다 달라졌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식이 워낙 방대해서 모두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책을 통해서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게요. 콜린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그게 어떤 여정이고 어떤 유행이었는지는 영국 귀족의 생활을 읽으면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에서도 무도회 준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몬드리치 부부도 그렇고 페넬로페 언니들도 그렇죠. 사교계 가이드를 보시면서 구체적인 수준, 돈이 얼마가 들었고 수수는 어땠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장갑 끼고 드레스 바꿔 입고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브리저튼 가족들이 모여서 피아노도 치고 홍차도 마시고 그러죠. 그것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었는지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보시면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무리는 결혼과 자신의 재능을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지 않은 페넬로페 선택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뻔하고 오글거리긴 했는데요. 그 당시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어땠는지를 특히나 이번 시즌에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비단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성별이든지 간에 반성과 화해를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는 태도는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인상적이었던 게 페넬로페가 콜린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나를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 그런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받고 싶은 만큼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아요. 시즌4에서는 자아찾기 방황이 길어지는 엘로이즈와 베네딕트가 모두 좀 뚜렷한 변곡점을 만나기를 바라게 되고요. 또 어떤 화려한 무도회 아이디어를 보여줄지 션다랜드의 제작을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